어색한 자리라 분위기를 풀려고 한 말이었는데 집에 와서 대체 왜 그랬지? 이불킥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어색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비호감 말투 이용과 해결법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채널 고정. 히렌츠입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 대체 왜 어색한 상황이나 상대 앞에서 자꾸만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불안입니다. 어색한 상황에서 사람은요, 자동으로 불안을 없애려는 행동을 합니다. 침묵이 불편할 때 말로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하고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거절당할까봐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 관리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분위기를 좋게 하려 했던 행동이 역효과가 나는 이유, 바로 불안을 없애려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에게 불안을 그대로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색함을 없애려 할수록 상대도 더 어색해지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다음의 말을 개선해보세요. 첫 번째, 투머치 토커. 첫 번째는 투머치 토커입니다. 어색하면 침묵이 불편하니까 말로 꽉꽉 채우려 해요.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점점 듣는 사람이 됩니다. 날씨 참 좋죠. 요즘 날씨가 좋아서인지 기분이 들떴다가 처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좀 번아웃이 온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원래 이런 편은 아닌데 올해 유독 힘들더라고요. 상대는 날씨에게 맞장구를 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번아웃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아웃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상담사처럼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인이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디카페인만 마시거든요. 원래는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카페인, 특히 디카페인 라떼를 주로 마시는데요. 여기 디카페인 라떼 맛있더라고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이 커피의 히스토리를 다 듣게 된 거죠. 저도 이거 특히 조심합니다. 상대와 대화 중에 제가 TMI를 쏟아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의 덕질 포인트가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일장연설을 해요. 상대는 그냥 가볍게 꺼낸 말인데 저 혼자 신나서 벅차올라서 쭉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 벅차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편인데요. 이 얘기 하는 순간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취향은 설명하는 대신 공유하세요. 여기 디카페인 라떼 맛있더라고요. 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저 요즘 스릴러 장르에 빠졌거든요. 혹시 어떤 영화나 장르 좋아하세요? 똑같은 취향인데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끝납니다. 상대가 대화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두는 건데요. 이 침묵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채우려는 말보다 침묵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보다 더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린 포인트 또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 만난 분들과 스몰톡을 할 때 특히 꺼내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부정적인 나의 취향이나 의견입니다. 사실 이것도 TMI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TMI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많이 이야기하는 걸 떠올리는데요. 부정적인 나의 취향이나 상처, 의견을 지나치게 빨리 꺼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대 취향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취향을 모를 때 부정적인 얘기를 무턱대고 하면 관계가 더욱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요즘 사람들 진짜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노래 좀 별로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 내 입장에선 그냥 솔직한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직 나를 잘 모르고요. 나 역시 상대의 의견이나 취향을 모르죠. 상대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상대의 가치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 토론회가 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래가 싫다고 했는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서로를 모르는 단계에서 지나치게 강한 의견이 먼저 나오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관계의 초반에는 상대가 나를 탐색하는 단계인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같이 있을 때 편한 분인가? 이걸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치게 무거운 이야기나 강하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요. 상대는 대화에 들어가는 대신 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이 부정적인 자기 개방보다는 긍정적인 취향 공유를 추천드립니다.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먼저 공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진짜 별로던데요? 대신 저는 이런 분들이 잘 맞더라고요. 저는 요즘 요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입니다. 상대의 취향을 알기 전까지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요. 첫 만남에서 실수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말버릇, 극단적 수용. 어색할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바로 극단적 수용인데요. 어색한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뭐든 지나치게 맞다, 맞춰주는 건데요. 맞아요. 저도요. 완전 공감이요. 처럼요. 이런 말을 지나치게 남발합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입니다. 공감이나 동조를 잘해주니까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요, 상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의견이 없는데 저거 진심인가?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뭐든 맞다, 내가 공감해주는 사람의 공감은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져요. 진짜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공감이 남발될수록 내 개성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개성이 사라지면 나의 매력이 줄어들겠죠. 저 주말에 등산 갔다 왔거든요. 어머,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완전 통했는데요. 상대가 또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맞아요. 저도요. 집이 제일 편하죠. 방금 등산 좋아한다고 했는데 집에 있는 것도 좋다고 해요. 물론 둘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없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공감만 하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 그냥 내 말에 다 맞춰주는 건가?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환경이라 상대에게 우선 잘 맞춰주고 배려하고 싶었는데요. 열심히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진심이 뭐야? 그때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선 상대의 말에 긍정적으로 리액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대는 저의 진심을 못 느꼈던 거죠. 지나치게 공감이 많아질수록 진짜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지나치게 동조하는 대신 한 템포 멈춰서 생각하고 반응하세요. 긍정이 많은 분들 중에 리액션의 템포가 지나치게 빠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우선 끄덕이고 긍정합니다. 대신 이 리액션을 한 템포만 늦춰보시면요, 더 정확한 리액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한 템포 늦춘 뒤에 내 의견을 살짝 얹고 질문으로 넘겨보는 거예요. 산보다는 걷는 산책을 더 좋아해요. 근데 등산은 어디로 자주 가세요? 이렇게 살짝 내 의견을 이야기한 뒤 질문으로 넘기시면요, 훨씬 더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내가 아닌 리액션도 줄일 수가 있고요. 진짜 공감 한 번이요, 가짜 공감 10번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개방이 되는 사람, 의견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 말습관, 증명과 설명. 어색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려 합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긴 한데요. 저는 원래는 이런 취향이에요. 사실 말로 나를 지나치게 많이 설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 앞에서 나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지나치게 많이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저 말을 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대표적인 말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히인데요. 말끝마다 솔직히 이런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솔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나를 증명하려고 할수록 의심받게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물론 상대가 이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나와 비슷한 캐릭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대가 이 말을 어색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뜩이나 어색한 분위기가 더욱더 경직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의 흑역사가 떠오르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온라인 강의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강의 초반에 분위기가 좀 어색해서 용기 내어서 농담을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싸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 불편하니까 수습하려고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이불킥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원칙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색할 때 무리수를 두지 말자. 할까 말까 하는 농담은 하지 말자. 이 증명도 설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두면 됩니다. 실수를 했으면요, 말을 짧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네요. 당황하셨죠? 이 정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쿨하게 넘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 먹다 음식을 흘렸어요. 그럼 호들갑 떠는 대신 그냥 하고 닫고 그냥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애써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여유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물론 이런 태도들은요, 연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온 경험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주는 선물이 여유와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륜이 생기기까지 조바심이 나는 우리 히리들께 이런 삶의 태도를 상기하시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투 특징을 통해서 사람이 어색한 순간에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 심리와 말투를 파악해봤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걸 상대를 이해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나치게 TMI를 남발하거나 극단적으로 수용하거나 자꾸 본인을 설명하려고 할 때 왜 저러지? 진정성이 없나?가 아니라 지금 이분 어색하고 불안하시구나. 이 관계와 이 자리를 좋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길게 하시는 거구나. 조금 더 이해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경직되고 어색한 분위기가 한 명의 적극적 수용과 이해로 부드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리, 내일도 최고글만 걸으세요. 안녕.
뿅.